안녕하세요. 나만의 엑셀 그래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멋진 나만의 판매 현황을 나타내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넣으면 해당하는 값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보여지는 값은 총 판매량 추이, 상품별 판매량 및 퍼센테이지, 거래별 판매 건수, 또한 총 판매량, 총 판매 개수, 가장 많이 팔린 상품입니다. 상세 분석으로 가시게 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상품명에 따라 해당하는 값을 보실 수 있고요. 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 결제로 결정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 주문자를 선택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 다시 원래 값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창을 가시면 생각하고 계신 이벤트나 이미 진행했던 중요한 이벤트 사항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자료 부분은 현재 비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연습으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틀을 만들고요. 만드는 과정은 두 개의 도형을 만드시고요. 두 개의 도형을 그룹핑을 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가 둥근 두 개의 상자를 만드시고요. 그룹핑을 해서 붙이시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상자를 합쳐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에서 보기로 가셔서 눈금선을 제거합니다. 삽입창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으로 갑니다.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는데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을 하신 후 도형 서식으로 갑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형태의 가를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도형 서식으로 다시 가셔서 원하는 형태의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도형을 붙여주면 됩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면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도형의 서식으로 가셔서 맞춤해서 두 개를 서로 맞춰줍니다. 그룹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멋진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목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드는 방식은 상자 1을 만드시고요. 세 개를 다음과 같이 정렬을 합니다. 반쪽 부분이 서로 겹쳐지게 놓고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복사해서 붙이기로 파워포인트로 이동 후 도형 서식으로 가서 도형 서식에서 통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멋진 파일로 완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엑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삽입으로 가셔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가로 상자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선택을 하시고 도형의 서식에 가서 채우기 없음,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커서를 마우스 안에 넣으시고 원하는 형태의 값을 넣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위와 같은 상자를 만들 건데요. 이 또한 만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먼저 기본 틀에 가셔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었죠. 마우스로 크기를 작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색깔 부분을 바꿔주면 됩니다. 원하는 색깔을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위쪽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텍스트를 그냥 놓으시면 가려지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은 상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도형에서 배지를 선택합니다. 이쪽에 있는 둥근 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배지 도형과 둥근 모서리 상자를 서로 붙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두 개의 크기가 맞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두 개를 서로 붙인 다음 파워포인트 도형의 서식에서 통합 작업을 해주면 서로 합쳐집니다. 다시 정사각형 상자를 만드셔서 윗부분을 위로 덮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다시 아까 만들었던 상자를 선택하시고 파워포인트 도형 서식에서 조각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각이 부서진 걸 알 수 있거든요. 딜릿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곳에 원하는 형태의 글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앞서서 텍스트 상자나 작은 상자 3개는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린 무료 아이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파일들을 기본 틀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신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요. 컨트롤 X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와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잘라서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틀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작업은 원본 자료를 테이블화하는 겁니다. 위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원본 자료를 갑니다. 위와 같이 주문 연도, 월 및 주소까지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커서를 A1에 놓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A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 표 만들기를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 만들기 작업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은 피벗 테이블 만들기 작업입니다. 피벗 테이블, 슬라이서, 피벗 차트는 거의 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원본 자료에서 커서를 테이블 안에 넣고요. 삽입으로 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형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연도를 행에 넣고요. 판매 가격을 값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꼴을 넣으시고 피벗 테이블의 값을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하는 값을 끌어올 수 있죠. 저희가 할 작업은 위의 값을 피벗 테이블로 위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피벗 테이블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연동되어 있는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눌러서요. 컨트롤 V 그리고 다시 범위를 설정하시고 컨트롤 V를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있는 값이 그대로 시트에 복사된 걸 알 수 있죠. 저희는 이곳에서 맥스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판매 가격 대신 수량을 넣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테이블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를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이번엔 연도가 필요 없고요. 상품명을 가지고 옵니다. 수량의 합계가 아니라 판매 가격의 건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필드에서 개수로 바꿔줍니다. 다시 아까 만든 피벗을 복사하신 다음 새로운 셀에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월을 추가해주고요. 이 부분은 판매 가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홈 탭으로 가서 콤마로 표시 형식을 바꿔줬습니다. 전체를 설정하신 후 다시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넣으신 다음에 상품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가 표시 형식에서 총 합계 비율을 선택해 줍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 컨트롤 V로 해서 넣으시고 판매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틀을 만들었고요. 원본 자료를 테이블화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작업은 슬라이서 만들기와 피벗 차트 만들기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약간의 값 정리를 했는데요. 최대값을 끌어오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고요. 피벗에서 값을 끌어와서 최대값을 정리했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수량도 맥스 값을 끌어오고 맥스 값을
것은 피벗 테이블에서 끌어오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수를 최초로 사용을 해보는데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가장 높은 판매 개수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끌어옵니다.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읽어야 되는 방식은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인덱스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전체 레인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옵니다. 레퍼런스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O1인데 O1은 맥스 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색 범위에서 값을 정했으면 일곱 번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인덱스 함수에서 결과 범위에서 값을 끌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쓰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매치 함수를 통해서 원하는 값을 끌어오고요. 그리고 결과 범위는 상품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값이 만약에 에러인 경우엔 중복 상품이라는 워딩이 나오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세 가지는 모두 총 판매량, 총 판매 개수, 많이 팔린 상품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텍스트 상자와 피벗 테이블의 값을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기본 틀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텍스트 상자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내용이 들어가는 텍스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콜사인을 넣으시고요. 피벗 테이블로 가셔서 최대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부분이 공식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다른 텍스트 상자 두 개도 바꾸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피벗 테이블 만들기는 끝났고요. 이제 슬라이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피벗 테이블로 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 넣고요. 삽입으로 가서 슬라이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슬라이서 삽입이라는 창이 뜨고요. 먼저 주문 연도, 주문 월, 주문 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슬라이서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서가 잘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서의 형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슬라이서를 누르시고 슬라이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서를 선택하고 슬라이서의 선택을 선택하고요. 세 번째 거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문일의 열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로 바꿔보겠습니다. 6을 넣고요. 3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버튼으로 3개의 슬라이서를 선택하신 후 슬라이스 탭에서 너비를 8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슬라이서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3개의 슬라이서를 선택하시고 슬라이서 탭에서 맞춤으로 갑니다.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3개의 슬라이서를 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슬라이서를 멋있게 정렬을 하신 다음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3개의 슬라이서를 선택해 줍니다. 슬라이서 탭에서 그룹으로 가서 그룹을 해줍니다. 이러면 하나의 멋진 슬라이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X를 누르시고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기본 틀에 컨트롤 V를 해주십니다. 기본 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세 분석에 들어가는 슬라이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명, 결제 방식, 주소, 주문자 슬라이서입니다. 피벗 테이블로 가셔서 마우스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삽입으로 가셔서 슬라이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품명, 결제 방식, 주문자, 주소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당하는 슬라이서의 형식과 열을 맞춰주면 됩니다. 먼저 상품명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서 탭에서 열을 4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결제 방식을 선택하시고 열은 2로 놓겠습니다. 원하는 형태의 형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문자의 같은 경우에는 열은 1로 놓고 원하시는 형태의 형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소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서에서 열은 3으로 놓고 원하는 형태의 형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탭을 누르시고 상품명, 결제 방식, 주소를 선택하신 다음 슬라이서에서 너비를 6.6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 작업은 각 슬라이서의 크기를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 탭을 누르시고요. 상품명, 결제 방식, 주소를 넣고 슬라이서에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요. 3개를 선택하신 다음 슬라이서에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러면 멋진 슬라이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문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길게 만들어 주고요. 너비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서 만드는 작업이 끝났습니다.